안녕하세요. 지원자한 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기출 강의 마지막 169번부터 221번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오늘 드디어 기출 강의 마지막 주차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잘 분석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공지에서 얘기 드렸듯이 죄송하지만 그 EBS 분석서가 안 나오진 않는데 4월에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제가 꼭 정리해서 좋은 퀄리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늦어진 점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69번부터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민족운동입니다. 여기는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데 청일전쟁, 러일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까지 세계 여러 전쟁이 펼쳐지는 중간에 동아시아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가는지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169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민운동은 할거에서 합동으로 매진했대요. 재작년 7월부터 혁명군이 빨간색이 아니네요. 혁명군이 추진한 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마무리했대. 일단 2년간 전개됐죠. 그럼 재작년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휘들도 잘 알아둬야 돼요. 2년간 전개됐고 누가 추진한 거야? 혁명군이 추진했죠. 그 혁명군이 추진한 운동이 베이징 점령하면서 마무리됐어요. 그 밑에 보니까 난징을 수도로 하는 정부의 복종을 표시했대. 누가? 혁명군에 맞선 애들이. 그러면 혁명군은 베이징을 점령하고 난징을 수도로 하는 정부를 수립한 거죠. 아이고, 힌트가 다 나왔네. 띄어쓰기 뭐야? 그럼 가는 뭐예요? 국민혁명이죠. 북벌. 자, 1926년부터 28년까지 전개됩니다.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한 거, 국민혁명 시작과 끝 중간에는 상하이 쿠데타, 장제스가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당을 탄압했고 1차 국고가 갑자기 결렬됐다. 시험 너무너무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순원이 취임한 건, 임시대총통이 취임한 건 1912년이고요. 요거는 1932년에 결성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오케이? 너무 많이 나오죠?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제 글씨 알아보나요? 아니, 제가 아니에요. 학원에서도 애들이 내 글씨 많이 못 알아보길래 내 글씨가 좀 엉망인가 싶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보겠나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자, 170번 미추지 침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스마와 조슈본 두 파벌이 천황을 내세워서 마포의 통치권을 횡령하고 정부를 수립한 지 63년이 되었대요. 각 이 두 번이 주도를 해서 마포의 통치권을 천황에게 넘기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지. 그 무슨 사건이에요? 메이지 유신이에요. 오케이? 그 메이지 유신한 지 63년이 지났대. 더 해보세요.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겠어. 1931년이죠? 이 정도 여러분 다 수학하잖아. 그죠?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안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어쨌든 anyway, 이때 1931년의 상황이야. 지금이. 그럼에도 적은 시종일관 군부 독재로 일관하였기에 민중은 혹독하게 전락했대.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소위 일본의 군부는 자신들 통치권을 사수하기 위해 러시아, 독일, 중국과 전쟁을 일으킨 바 있으나 내부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을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었대요. 이 적이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이 적이 이런 상황이었고 이 적을 계속 이어받는 거죠.
올해 중국의 동북 지역을 침략했대. 중국의 동북 지역이 어디예요? 아, 근데 나는 칠판에서 지도를 더 잘 그리는 것 같아. 여기는 왜 이렇게 어렵지 갑자기? 여기가 중국이죠? 중국의 동북 지역이 어디죠? 여기 만주죠? 근데 저기 만주를 침략했어. 이게 언제 상황이라고? 1931년의 상황이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만주 사변이죠. 아 진짜 오늘 글씨 더 엉망이네. 자, 만주 사변의 결과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죠. 이건 중일전쟁에 관한 얘기고요. 이건 의와단 운동. 이거는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고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했죠. 자, 5번 해군 군축을 규정한 워싱턴 체제 성립의 근거를 제공한 건 워싱턴 회의죠. 이렇게 해서 17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71번 미추진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오른 것은 국제연맹의 조사단이 5월 5일 푸이 집정을 방문해 1시간 정도 회담을 나눴대요. 근데 그 조사단 이름이 여기 나와있네. 리튼 조사단이죠. 그러면 언제 파견된 애들일까요? 만주 사변 때죠. 조사단은 작년 9월 18일 관동군이 일으킨 이 사건 만주 사변이죠. 네, 진상을 물었대. 이에 대해 푸이는 즉답을 회피하며 집정의 취임 사정과 건국의 유래를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만주 사변 결과 만주국이 수립됐잖아. 일본은 꼭도가시기 국가. 그것 때문에 이제 리튼 조사단이 파견됐는데 그때 황제가 만주국의 황제가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건 건국 과정, 그러니까 만주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설명했고요. 국제연맹 조사단까지 확인을 하면서 이 사건이 만주 사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주를 뺏겼기 때문에 조선혁명군과 중국군이 같이 연대해서 일본의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워싱턴 회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건 1920년입니다. 만주사변 1931년이기 때문에 이전의 사건이죠. 신간회도 1927년에 창립됐고요. 21개 조국 철회하라고 하는 건 파리 강화회의죠. 정답은 5번. 자, 172번. 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항 일본 가연합 패스트 방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민정부 총장으로 하면 뭐죠 어쩌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게 없네요. 나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신징 창춘 인근에서 패스트가 유행하자 만주를 침략한 이후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앞세워 가를 수립한 이게 뭘까요? 누가? 일본이 심지어 수립했다네? 만주국이죠. 그러니까 이 만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5번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과 중국이 만주에서 함께 연합해서 일본에 대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있었죠.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 두 가지가 그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의 결과 이후의 사건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기억은 청일전쟁이고요. 뭐 당연히 태평천국군이고 조선의용대는 충칭에서 수립됐어요. 오케이? 아니 미안. 조선의용대는 우한 한커우에서 수립됐고 한국 광복군이 충칭에서 설립됐어. 헷갈리면 안 돼요. 나 아차했어. 그리고 조선의용대 1938년이죠. 한참 뒤에. 물론 이 사건 이후긴 한데 만주가 아니라 우한 한커우여서 틀렸습니다. 우창봉이 여기도 우창이에요. 우창이랑 우한이랑 근처예요. 어쨌든 정답은 5번입니다. 만주에서 볼 수 있고요. 오케이. 173번 미추진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하이 소속 기자래요. 방금 전에 폭발 사건이 일어났대. 폭발 사건에 관한 설명이네요. 조선 청년을 붙잡아. 그러니까 폭탄을 던진 사람이 조선 청년인데 어디서 일어난 거야? 홍커우 공원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누구에 대한 사건? 이거 윤봉길을 거죠?
알겠죠? 이렇게 독립운동에 관한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도 나오니까 잘 알아둡시다. 이걸 보고 장제스가 윤봉길의 독립운동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100만 중국인도 해내지 못한 걸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해서 감동받으면서 중국 국민당이 윤봉길이 어디 소속이었어요?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의열단체였죠. 그러니까 윤봉길이 속한 단체가 임시정부인 줄 알고 중국 국민당이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뭐 신간에 주도한 건 민중 유일당 운동? 뭐 이가 윤봉길 의거와 관련이 없다 이렇고요. 중일전쟁의 배경은 루거우 차우 사건이죠. 어메 글씨 왜 이럴까? 만주사변이고요. 1차 국가학장은 1924년에 전개됐죠. 윤봉길 의거는 32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어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74번 밑줄친 이 전쟁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의용대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다음 보도를 통해 구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의용대가 처음으로 대중에 소개되었대요. 조선의용대는 루거우 차오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전쟁에 참가할 때 이거 볼게요. 중일전쟁이죠. 중일전쟁이 1937년부터 전개됩니다. 언제 끝났냐? 거의 그냥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중일전쟁 37년부터 45년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이렇게 중일전쟁 시기를 물어보면 그냥 37년부터 일본이 항복하기 했던 45년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중일전쟁이 발발하니까 일본이 곧바로 그때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침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난징을 수도로 갖고 있었던 국민당 정부는 난징을 두고 충칭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바로 난징에서 충칭으로 장제스가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사운동은 1919년 만주사변 때죠. 자유민주당은 일본 현대사, 즉 1955년 이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이거 청일전쟁 때죠. 그러니까 다른 연도들은 터무니없이 멀리 주죠. 한참 전, 1937년 한참 전이나 아니면 1945년 한참 이후로 주니까 이건 그렇게 뭐 세세한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발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결국 중일전쟁 때문에 수도를 옮겼으니까 그걸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175번 75년 동안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애들이 이거 되게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냐? 우선 연도를 왜 안 외웠던 것 같고요. 제발 연도 좀 외워줘. 제발. 자, 그러면 가볼게요. 연도 꼭 외워주세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했대. 언제예요? 1941년. 미국과 영국도 즉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대. 일본의 새로운 침략 행위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 일으킨 정의롭지 못한 침략 행위와 같대요. 우리 중국은 일본과의 전투에서 이미 5년.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과 진작에 진주만 습격, 진주만 폭격 이전부터 전쟁을 했었죠. 근데 만주사변인지 중일전쟁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쵸? 시작은 만주사변부터 중국과 전쟁을 했으니까. 근데 저 진주만으로 일단 시기를 먼저 잡았죠. 지금은 결국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진 상황이잖아. 이 사료의 사건은 이해 가죠? 어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으니까. 근데 그로부터 5년 전부터 중국과의 전쟁은 중일 전쟁 이후예요. 이게 중일 전쟁. 그러니까 1937년부터 41년까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5년인가요? 라고 하면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여러분. 37, 38, 39, 40, 41, 5년이죠? 내가 근데
이제 올해 좀 더 이 3월부터 학생들이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학원을 옮겼어요. 사실 그래서 4월이 좀 바빠졌는데 이 나는 내가 쉽게 설명을 한다 생각했지만 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거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학생들을 탓하려는 건 아닌데 내가 설명하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그 간격을 잘 맞추는데 요즘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동세사는 내가 인강으로만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학원이면 그래도 내가 설명하는데 애들 표정이 물음표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해 안 가니? 그러면 끄덕끄덕거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요즘 여기서도 인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모르면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그냥 단어 뜻 모르는 것도 애들이 많아요. 요즘 학생들이 탓하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책보다는 휴대폰이나 이런 SNS에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문해력이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하고 나도 체감을 느낀다고. 근데 그게 어떤 거에서 안 되냐면 일단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세습 아니면 사위. 사위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버님은 여러분들 기준에서 여러분들 아버님은 여러분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위예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그 개념도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맞춰가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요즘 연습을 해가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우면 질문하시라고 편하게. 알겠죠? 특히 내가 한국사는 1학년 특히 내신이면 그 안에서 하는데 동세사는 수능이고 특히 내가 생각 요즘 드는 생각은 이 동세사 수능에서 나오는 어휘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 선전포고, 침략행위, 형세 다 어려울 걸 여러분. 이런 거 단어 뜻도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 직접 찾아보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찾아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알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워가면서도 보여줬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37년부터 41년 사이의 5년 동안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38년 정답 1번이죠? 바로 나왔네. 60년, 1960년, 32년 다 1900년대야. 32년, 19년. 오케이? 연도 외워둡시다. 아시겠죠? 자, 17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동 경로래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만주사변 발발이래. 그럼 1931년이죠. 부산까지 왔어. 무단장. 이틀 전 발표된 포츠산 선언의 기사를 읽었대. 포츠산 선언 1945년이죠.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는 31년부터 45년 사이 사건을 고르면 되네요. 과총동원법 1938년이고요. 아주아찌는 1907년. 이게 1943년이에요. 이게 파리 강화회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났을까요? 1919년부터 20년까지 개최되어 그러면 환송식 이제 돌아가는 환송식이니까 1920년을 묻는 문제인데 뭐 19년에서 20년 사이로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이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177번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 사이에 들어갈 거 고르면 되네요. 며칠 전 태평양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벌인 결과
일본군 전함과 항공모함 여러 척이 파괴됐대요. 등등등등. 미군은 승승장구하여 미드웨이를 침범했던 일본군 함대를 몰아냈대. 미드웨이 해전이죠. 1942년. 그다음 소련의 외교위원장은 일본 대사를 접견해서 소련의 대의선전포고문을 주며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 상황이죠. 소련이 대의전에 참전하는 상황입니다. 언제예요? 이거 1945년의 상황이죠. H스나인 1950년이고요. 이 1943년이기 때문에 답 2번입니다. 오케이. 한국 항복군은 1940년. 발트 함대. 이거 러일 전쟁 때죠. 베트남 남북 분할은 젠네바 협정 때문에 1954년 때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오케이. 자, 178번. 밑줄친 5년 동안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연도 문제네요. 일본은 침략 전쟁에서 어려워지는 전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한국 민족에게 가장 야만적인 포갑 정책을 실시했대요. 일본은 갖은 위협과 강요로 한국인은 침략 전쟁의 도구와 제물로 삼았대. 한국 민중은 과거 5년 동안 보고 들은 우방 중국 민족의 단결과 항전 사실을 교훈 삼아 전 민족이 총단결하여 반일 투쟁을 강화했대. 50일 전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감행했대요. 이거 언제예요? 41년이죠. 그러면 지금은 1941년의 상황이잖아. 그러면 지난 5년은 역시 37년부터 41년.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중국 민족의 단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잖아. 5년 전부터 중국 민족이 단결을 했죠. 이건 언제예요? 2차 국공합작이죠. 이해가니? 다시 해줄게. 지금이 41년이죠. 근데 지난 저 밑줄친 5년은 그러면 37년부터 41년 사이의 사건이잖아. 근데 저 5년 동안 5년 내에 중국 민족의 단결은 5년 안에 5년 사이에 그러니까 37년부터 41년 사이에 중국의 민족들이 단결한 사건을 의미해요. 그건 2차 국공합작을 의미해. 이해가지?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건 겨우 중일전쟁 발발 이후죠. 이 37년의 기준을 어디로 잡냐면 중일전쟁과 2차 국공합작 발발 합작 체결 이후로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니? 1937년 발발과 2차 국공합작 체결. 부터 밑줄친 5년 1641년 진주만 공습까지.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다 들어가요. 일본이 난징 대학살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난징에서 난징의 주민들을 많이 학살을 했죠. 37년에 시작해서 사실 38년까지 전개돼요. 이거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해도 맞출 수 있고요. 37년으로만 알아도,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은 37년에 시작했으니까 37년으로 알아도 저게 중일전쟁과 2차 국공합작 이후이기 때문에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에 난징 대학살을 자행했다는 것만 알아도 저 37년 밑줄치 5년 이후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해가죠? 이건 1940년이고요. 이거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세계사랑 동사랑 셋이 동맹 맺은 연도가 달라요. 세계사는 독일 주축국 동맹 37년이고요. 동사에서는 얘네 셋이 군사동맹 한층 더 동맹을 강화한 40년으로 연도가 나와요.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조선 운영대가 중국 국민당 정부를 지원을 받은 건 38년 이후겠죠. 얘네가 창설대 이후에 계속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정답 5번. 이해하죠? 자,
아, 이거 작년에 수능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왠지 보여줄게. 우리는 임시정부를 대신하여, 약간 요즘에 내가 작년부터 살짝 느낀 건데, 우리가 동아시아에서도 약간의 한국사 내용이 들어가잖아? 이해가니? 동아시아사 한국사가 일부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그리고 수능으로 배우는 한국사보다 양이 적죠. 얘네가 양이 더 많죠. 이해가지? 근데 동아시아사에 없는 한국사 내용이, 근데 고1이랑 뭐 수능도 고1 때 교과서를 바탕으로 좀 쉽게 내는 편이잖아. 그럼 교과서는 결국 고1 때 그 한국사 하나죠. 그러니까 고1 교과서에 있지만 동아시아사에 없는 한국사 내용이 살짝씩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 이거 고1 때 교육과정으로 배웠잖아 라고 물어보는 듯한 느낌을 살짝씩 받아요. 그게 바로 조소왕인데,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조소왕이 언제 나오냐면 저 뒤에 반전연대에 살짝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한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충칭 임시정부에서는 조소왕이 외무부장, 특히 그 충칭 임시정부는 그러니까 김구가 충칭에 들어가서 다시 세운 건 아니고, 이게 30년에 상하이를 떠나서 40년에 충칭에 들어가죠. 충칭에 다시 들어가서 임시정부를 재정비하고 출발할 때, 그때 충칭 임시정부부터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배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소왕이 임시정부 소속일 경우는 40년 이후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간 작년부터 이거 말고도 몇 개 좀 더 느꼈어.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대표적인데, 그래서 우리 고1 때 한국사 내용을 소홀히, 이제 와서 늦었지만 수능 때 한국사라도 살짝 신경 써서 수능 한국사 공부할 때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쌍사하는 친구들은, 특히 동사하는 친구들. 세계사에는 한국사 내용이 1도 안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동사하는 친구들은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걸로 일단 시기를 잡았어야 돼요. 이걸로.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애초에 1919년부터 45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 넓은 시기를 주진 않았을 거고요. 어느 시기인지 저걸로 잡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우리 임시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위대한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데, 우리는 각하의 숭고한 지도력과 각하의 훌륭한 저항 정신에 깊이 감탄하고 있대요. 각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러니까 조소왕이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야, 누구한테. 일전에 임시 대총통을 지낸 중산 선생께서 살아계실 때 광동에서 공산당과 협력을 지원한 간은 폭력배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으니 인류 공동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른 평화 애국들과 협력해야 하는데, 최근 폭력배 국가가 정박 중이던 나 함대를 갑작스럽게 공격했대. 그러니까 이거 어느 상황인지는 대충 느낌이 오죠. 자, 제가 인류 공동의 적이 정박 중이던 가함대를 갑작스럽게 공격해서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고, 침략을 받은 나 국가의 대통령이 폭력배 국가를 적국으로 선포해서 전쟁이 발발한 거잖아. 근데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진주만국구습 셋 다 일본은 아무 말 없이 상대를 기습 공격했어.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이게 어느 시기인지 알 수가 없어. 결국 이걸 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건 저 조수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지? 그러면 1940년에 폭력배 국가가 어디 함대를 기습 공격해서 일어난 전쟁이 뭘까요? 41년에 진주만 공습이에요. 이해가니?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진주만 공습에 기습을 받은 나라는 누구야? 미국이에요. 오케이?
이해 가죠? 그러니까 조소왕으로 시기를 잡았어야 돼. 이거는 그거 말고는 절대 힌트가 없어. 이해하지? 그럼 자, 첫 번째 가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틀렸어. 임시 대총통을 지낸 중산 선생께서 살아 계실 때 공산당과 협력을 했대. 그러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한 거죠. 이해가지? 그때 이 협력을 지원한 가를 애들이 다 중국으로 본 거야. 이해가? 이거 애들이 나는 이거 2차 국공합작으로 헷갈렸는지도 모르겠어. 이건 1차 국공합작이에요. 그럼 왜 1차 국공합작일까요? 색깔 다른 걸로 해줄까? 중산 선생이 누군지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알지. 근데 모른다고 하겠지. 중산 선생이 순원이에요. 근데 모른다 치자. 임시 대총통으로 지낸 사람이 국공합작을 추진한 거잖아.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에요. 장제스는 2차 국공합작을 장제스가 주도했잖아. 국민당에서는. 근데 장제스는 임시 대총통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 대총통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것이 1차 국공합작이에요. 나는 여기서 애들이 1차인지 2차인지도 잡았을까 잘 모르겠어. 두 번째, 애들이 어쨌든 국공합작을 지원했다고 하니까 다 중국으로 찍어버리는 거야. 아니요, 이때 소련이 특히 소련이 저 1차 국공합작 때 순원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가가 소련이에요. 아시겠나요? 나는 이거 아무런 의심 없이 풀었는데 이거 제일 많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이거 중국이죠? 이거 미국이죠? 이거 미용중이거든요. 5번 골랐죠. 다 틀렸어. 정답 2번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가가 소련이기 때문에 기억 디귿이 오답인 선지였어요. 알겠나요? 다시 저 1차 국공합작 볼 거면 임시 대총통이었던 인물은 순원과 장제스 중에서 순원밖에 없어요. 이해가니? 교과서에 장제스 임시 대총통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당연히 실제로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임시 대총통을 통해서 저기 1차 국공합작인지 잡았어야 되고요. 1차 국공합작을 지원한 건 소련인 걸 알았어야 돼. 이거는 기본 개념이야. 나는 내가 다른 어려운 거 틀렸으면 얘기 안 해. 이거는 기본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 꼼꼼하게 공부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 정답 2번. 자, 보겠습니다. 180번. 중국 한커우에서 조직된 누구야 이거? 조선우병제대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북으로 이동해서 조선우용도 조직합니다. 이것까지 알아둡시다. 오케이. 일부는 조선우용군에 가고 나머지 일부는 충칭에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죠. 특히 김원봉도 한국 광복군에 따라 들어가죠. 5번 관련 없고요. 한국 부대 중에서 가나카나 전투에 참전한 적 없습니다. 이건 국민당과 공산당이죠.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이거는 우리 동사 교과서에는 그냥 독립군 연합이라고만 나오고요. 임시정부에 창설되었다. 이거 한국 광복군이죠. 181번 가나 군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우리 대장이 원봉 킴이래요. 3.1운동 20주년 기념에 설립을 했다네. 그리고 우한에서 수립했대요. 조선 우용대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누가? 미국전략정보국 OSS가 연합작전을 펼친대요. 그리고 국내 잠입 준비를 했대. 임시정부가 창설했대. 한국 광복군이죠. 내가 밑줄 친 건 다 한국 광복군에 대한 키워드예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 알아둡시다. 의열단은 1919년에 결성됐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요. 북벌도 이 둘 창설되기 한참 전이에요. 26년에
작벌이 시작됐으니까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에 둘 다 창설이 됩니다. 얘는 38년, 얘는 40년. 태평양 전쟁이 41년부터 시작되니까 진주만 공습으로. 북만주에서 한중연합 작전을 한 건 한국 독립군이에요. 지청천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건 둘 다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182번. 미추친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미친듯이 날뛰는 오랑캐들이 북쪽으로는 허베이와 산둥에서 남쪽으로는 저장, 광동, 광시에서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마술을 뻗쳐왔대요. 다행스럽게도 귀국 지도자의 영도 아래 지난 3년의 혈전을 벌여 절반 이상의 적을 섬멸했대요. 우리도 귀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칭에서 우리 군총사령부 성립 기념식을 거행했대. 자, 지금 충칭에서 성립된 이 군사령부는 누구예요? 한국 광복군이죠. 그러면 한국 광복군은 1940년 됐으니까 1937년까지죠. 이 3년여 동안 내 사건을 고르면 돼요. 당연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일본이 난징을 점령했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37년부터인데 어떻게 중일전쟁 이후인지를 알 수 있나요? 중일전쟁 이전의 사건, 이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요 3년여가 난징 점령 이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기 위에 보면 역시 오랑캐들이 북으로는 허베이와 산둥, 남쪽으로는 저장, 강동까지 신속하게 뻗쳐왔다, 침략해왔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 오랑캐들이 일본을 뜻하는 거고요. 이 중국 땅을 지금 신속하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해가죠? 이게 중일전쟁에 관한 사건이 설명이기 때문에 이 역시 아까 몇 번 문제야? 이 178번과 똑같이 과거 37년부터인데 중일전쟁 이후 37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난징을 점령했고 난징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아시겠죠? 자, 니은 조선의용군. 여러분, 조선의용군이 언제냐면 1942년에 결성돼요. 조선의용대가 38년, 의용군은 42년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한 글자 하나로 기원도 달라집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건 41년 진주만 공습 이후부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183년 미추친 3년 동안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군은 위대한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지금도 혁명의 길에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군이 정식으로 설립된 이래 지난 3년 동안 중국에서 여러분 성립된 이래 지난 3년이면 성립부터 성립 이후까지의 3년일까요? 성립부터 성립 이전까지의 3년일까요? 성립부터 성립 이후까지의 3년이에요. 이래니까 이래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왜 많이 틀렸냐면 저 이래라는 뜻을 모르고 성립 이전 3년으로 애들이 다 계산해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원조의 감사의 뜻을 표현한대요. 자, 충칭에서 성립한 우리 군의 3주년. 그러면 충칭에서 성립한 우리 군은 한국 광복군밖에 없죠. 한국 광복군은 40년에 수립됐죠. 3주년이면 1943년까지예요. 1주년이 41년, 2주년이 42년, 3주년이 43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로 심지어 못할까봐 3주년이라는 힌트까지 줬어. 아시겠죠? 정답 1번이죠. 아니다 미안. 얄타가 45년. 헷갈렸어요. 미드웨이 해전이 42년이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리튼 조사단은 32년, 이게 37년, 2차 세계대전 39년에 발발하죠. 정답 2번.
184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도쿄만의 잠깐 여기서부터 2차 세계대전 전후철이야 냉전 체제입니다. 여기도 많이 등장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일본의 전후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도쿄 재판, 신헌법 이 세 가지가 일본 전후처리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전 체제에 입각해서 동아시아의 전쟁, 그래서 국공내전도 많이 나오고 이게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은 항상 꾸준하게 많이 나왔고요. 6.25 전쟁은 잘 안 나와요.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교는 무조건 연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가 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일본 대표 항공모사에 서명했대요. 그리고 일본의 통치가 연합군에게 넘어갑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게 됐죠. 일본이 언제요? 1945년. 역사적인 존식이 드디어 진행됐대요. 소련 및 삼국은 비효일 때 소련 불참, 그리고 국기사에 이전까지 없었던 일장기가 걸려 있었대요. 그리고 어디에서 진행된 거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존식인데 소련이 불참했어? 샌프란시스코 강아지 조약이죠. (51년이죠) 이 사이에 들어갈 걸 골라보겠습니다. 통킹마 사건 64년이고요. 이 69년, 넥슨노트 69년, HS9 50년, 3번 52년, 60년. 알겠죠? 자, 미추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한 재판, 2년 반 동안 진행됐대요. 이거 도쿄 재판이죠. 헌법 시행된 날이래요.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한 헌법은 평화헌법이자 신헌법이죠. 그냥 평화헌법으로 쓸게요. 미드웨이 예전 한참 전이죠. 연도도 알아둡시다. 오케이. 이거 워싱턴 회의죠. 포츠단 선언 발표에 영향을 준 건 일본이 항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45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이 둘과는 관계가 없죠. 일본 제국이 설립된 건 대일본 제국 헌법이죠. 5번 신헌법에는 군사력 보유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렸다. 아시겠죠? 가에 대한 설명. 가는 그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본 국민이 제정한 것이며 국민이 권력을 소유한다. 포츠담 선언 수락 이후의 사건이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 이후에 제정된 헌법이겠지. 이해가죠? 수락 기초에 국민은 새롭게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 제정의 권력을 부여받았대. 국민은 가에 의해 처음으로 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항복에 의해 주권을 부여한 것이래. 뭐 어찌됐든 포츠담 선언 이후에 누가 항복을 했고 그 이후에 헌법을 제정했는데 국민 주권의 내용을 담고 있죠. 주권 재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평화 헌법이야. 그래서 주권 재민 내용도 있는 것도 알아둡시다. 다음 1번이고요. 이건 뭐 개혁개방 정책과 중국 개혁개방 정책, 도이머이 정책, 북한의 하병법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주니치도 뭐 없어요. 뭐 도쿄 재판 내가 가능한 설명인 것 같아요. 대학 타이완 내 총통 직선제고요. 인물 식민지 독립과 점령지 반환에 대한 내용은 카이로 회담에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187번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력 보유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보겠습니다. 천안을 상징적 규제로 규정한 헌법인 전쟁 이후에라는 얘기가 있죠. 즉 신헌법, 평화헌법이고요.
두 개 조약이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날에 체결된 게 미일 안보 조약입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 때고요. 총통 직선제 타이완. 소련 대일전 참여하게 된 배경은 얄타 회담입니다. 이번에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는 건 6.25 전쟁이죠. 5번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해서 주일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188번 가 조약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조인식 염숙 진행됐는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참. 누구도 인정 못해 이거? 중국도 인정 못하죠. 그리고 6.25 전쟁 중 미국의 주도로 체결한 조약. 일본을 반공기지로 삼겠다. 미국이 주도했다. 이거 뭐예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자,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 1번 뭐에 대한 내용이요? 평화법에 관한 내용이죠. 나머지 선지는 이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국 불참, 소련 불참, 한국도 초청 못 받음, 이해감? 북한도 못함, 이해가죠? 경찰 예비대 1950년에 창설됐기 때문에 1년 뒤죠. 맞는 얘기고요. 일본의 주권 승인 포함되어 있고 미일 안보 조약과 같은 날에 체결됐다. 다 알아둡시다. 오케이? 189번 가나 회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대한 내용이래요. 미국에서 개최됐대. 중국 문제와 군비 축소가 핵심 내용이었으며 회의 결과에 영해 해군 군비 축소가 결정됐대. 워싱턴이죠. 개최 시점 6.25 전쟁 중이었고 일본의 주권 회복을 강조했던 회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그쵸, 이게 21년부터 22년까지예요. 베르사유 조약이 1919년이기 때문에 가 이후,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가가 체결됐다 해서 맞고요. 중국에서 오사 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친 건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중국과 한국의 참여를 배제했고요. 신헌법이 46년, 그러니까 51년이기 때문에 신헌법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보다 이전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하는 요시다 총리께 일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 혼란 무질서한 대조적으로 일본이 평온하게 보이는 이유는 조직적인 경찰력과 법을 지키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상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치안 인력이 필요하대요. 따라서 나는 일본 정부가 7만 5천 명의 국가 경찰 예비 인원을 새로 확보하고 해상 보안청 인원을 8천 명을 증원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허가할 것을 허가합니다. 일본 정부가 경찰 예비 인원을 새로 확보한대요. 언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있던 시기에. 연합국 최고사령부 연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52년까지야. 이 사이에 일본 정부가 경찰 예비 인력을 새로 확보할 때는 경찰 예비대죠. 글씨 너무 1950년. 그래서 6.25 전쟁 발발 이후에 일본이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죠.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워싱턴 시제 성립의 배경은 워싱턴 회의겠죠. 미소통상조약의 내용 알아두세요, 여러분.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이유는 만주 사변 때고요. 리슨과 다른 주차권을 확보한 건 러일 전쟁 때죠. 오케이. 정답 5번. 자, 191번. 가 사건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세계대전 뒤의 상황인데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두 진영으로 재편되었대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냉전. 미국은 패트릭 헐리를 파견해 위험 관계로 치닫고 있던 국민당과 공산당의 관계를 조정하려고 했대요. 근데 둘이 뭐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 국가를 수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끝내 뭐가 본격화돼? 국공대전이 본격화돼. 그리고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면서 국공대전이 끝나죠. 46년부터 49년까지입니다. 여러분 3번이 여러분 정답 3번이요? 대한민국 정부 48년에 수립됐죠? 뭐 기본 개념 때도 하고 우리 여러분 한국사 때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48년 알아두면 되고요. 대학주운동 58년부터 60년대 초까지 진행되고요. 통킹만 사건 64년. 유엔 언제 창설되냐? 딱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창설돼요. 45년이에요. 일화 평화조약이 52년. 오케이. 1900년대. 밑줄친 기업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포 여러분,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정부 수립을 선포한대요. 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됐나요?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중국 전역은 지난 3년간 내전으로 더 큰 고통을 겪었대.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직전에 3년간의 내전은 국공내전이야. 그러니까 25년도 구모, 26년도 구모 연달아서 국공내전이 2번이나 나왔어. 최근에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43년, 66년부터 76년까지죠. 튼조사단 이게 32년이고요. 51년. 똑같죠. 정답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48년. 오케이? 딱 진짜 정답까지 똑같은. 오케이. 다음 193번. 가나 발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모르는 것은? 새해 첫날이래요. 어쩌고 저쩌고 중국의 새로운 국가가 수립된, 봐봐, 몇 달 전 중국의 새로운 국가가 수립됐대. 그리고 중국 대부분이 공산주의 지배에 들어갔대요.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몇 달 전이고 지금은 그 이후에 맞이하는 새해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언제 수립돼? 몇 년도에? 49년이죠. 몇 월 며칠인지 나도 몰라요. 뭐 알아서 어디다 쓸게요. 근데 그 다음 해 바로 새해니까 이건 1950년 1월 1일이래요. 새해잖아, 새해. 오케이? 자,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프랑스 군대와 베트남 민주공화국 군대가 각각 남북을 철수한데 제네바 협정이죠. 이 사이에 들어갈 거. 경찰 예비대 창설은 정답 1번이죠. 6.25 전쟁 이후잖아. 그러면 봐봐. 경찰 예비대가 1950년 창설이야. 그럼 우리는 경찰 예비대가 6.25 전쟁 이후에 창설된 것까진 알아. 그러면 몇 월인지 몰라도 6월 이후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잖아. 이게 가장 정답 1번. 60년, 46년, 48년까지. 한반도 미군정은 해방 이후부터, 독립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3년간 실시됩니다. 평화협상, 이게 45년이에요. 아까 국공내전 직전에 1년 전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평화협정 체결했다고 나왔었죠. 그게 45년에 둘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이걸 충칭평화협정 혹은 10월 10일에 체결했다 해서 쌍십협정이라고 합니다. 둘 다 뭐 그렇게 할 마음이 있겠어요. 장제스랑 마오쩌둥이랑 둘 다 서로 차지할 생각밖에 없지. 이해하죠? 자, 194번. 밑줄친 기억니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이 1. 파시즘 국가의 패전 이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죠. 미국은 막대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대요. 이러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제스 국민당에 대해서 실제 중국 국민이 전개하고 있는 이번 전쟁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인데 장제스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전쟁은 뭐예요? 국공내전이네요. 전장의 미군 사령관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늘 낙관적인 견해를 표방했대. 그러나 적들이 사이공 도심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구정 공세는, 그러면 이건 베트남 전쟁이죠. 두 번째 베트남 전쟁, 오케이? 미국이랑 베트남이랑 싸운 거. 이건 6.25 전쟁에 관한 설명이고요. 이거는 베트남 독립 전쟁이에요.
이거 2차 세계대전이고요. 이게 정답 이거죠. 베트남 전쟁 때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국이 철수했고요. 한국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을 파견했는데 국공대전에는 파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오케이? 자, 195번. 다음 회의록이 작성된 시기를 옆에서 옳게 고른 것은?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자신들이 우리 베트남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낼 군대를 수송할 배를 빌려주는 등 독립을 이룬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를 은밀히 돕고 있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베트남이죠. 베트남이랑 우리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랑 싸우는 전쟁은 뭐예요? 베트남 독립전쟁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이건 46년 베트남도 일본 밑에 있다가 45년 해방을 했는데 46년에 전쟁이 시작돼서 54년에 제네바 협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미국이랑 베트남 단어만 살짝 보고 둘이 전쟁하는 것 같은데 죄다 그냥 베트남 전쟁 찍어버렸죠. 정확히 누구랑 전쟁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도큐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40년, 45년, 55년, 60년, 64년, 69년 어디 들어가요? 2번이 들어가죠? 자, 196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 2년의 총선거가 결정되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응오딘 지엠은 이듬해 바오다이를 축출하기 위해 공화제와 군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대요. 결과 약 9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공화제가 결정됐대. 베트남 통일을 위한 총선거 실시가 결정된 건 제네바 협정이죠. 근데 그 이듬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거 누구예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뭐 베트남 인물은 호찌민밖에 안 나와. 그 이만큼 얼만큼 오케이? 한 분밖에 안 나온다. 근데 그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건 이게 제네바 협정이고 54년이죠. 1년 후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누가? 몰라요. 근데 남베트남인 건 알잖아. 우리가 배웠잖아. 걔네가 공화국을 선포했죠. 이거 뭐예요? 베트남 공화국이죠. 이해가니? 다시 1954년에 베트남 통일을 위한 2년의 총선거 실시를 결정한 제네바 협정이 발표돼요. 이게 뭐야 이 글씨가? 근데 그 1년 뒤에 이듬해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 1년 뒤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응오딘지 누군지 나도 몰라요. 근데 다만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1955년에 남베트남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베트남 공화국을 단독으로 수립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저 사람이 남베트남 사람이겠지. 걔네가 단독으로 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러면 이거는 1955년에 있었던 베트남 공화국 수립이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북베트남 군함이 미국 구축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하였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 이거는 뭐냐면 통킹만 사건이에요. 미국 의회는 베트남 전쟁 참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대. 그러니까 1964년 이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상황이에요. 이 같은 위기감 속에 마오쩌둥은 당내 반대파를 축출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하고자 문화대혁명을 시작했대. 그러니까 좀 정확한 힌트를 줬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미국이 64년 이후에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참전을 했다지만 정확한 참전 연도는 안 나옵니다. 다만 일단 통킹만 사건을 64년 이후인지 주고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시작했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확실한 연도를 알려줬어요. 오케이? 55년부터 66년 사이의 사건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46년부터 48년 경찰 예비대 50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76년이고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60년 정답 4번이죠. 사회주의 72년이에요. 오케이.
자, 197번. 기억에서 리을 시기 사이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기억 통킹만에서 오래전 맞았대요. 통킹만 사건이죠. 64년 1964년이에요, 여러분. 미 해병대 주둔지가 적군에게 공격당한 캐산 포인존을 추지함. 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야? 리을 닉슨이 아시아 방위 책임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발표했대요. 닉슨 독트린이죠. 구정 대공세 이거 리을이고요.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가야 되네. 구정 대공세 베트남 전쟁 구정 대공세는 1968년입니다. 닉슨 독트린 69년, 즉 64년부터 69년 사이에 사건을 고르면 되네요. 유신 72년이고요. 66년이고요. 정답 2번. 베트남 공화국 55년, 73년. 두 차례 석유 파동은 둘 다 73년과 각각 79년. 이거 1차가 73년, 2차가 79년. 알아둡시다. 오케이? 베트남 전쟁은 이렇게 순서로 이전에도 봤죠? 연표 순서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198번. 가나 협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 민주공화국군대는 이북으로 프랑스군은 이남으로 이동한다. 제네바 협정이죠. 협정 조인 후 60일 이내에 미군은 남베트남에서 군사 및 장비 일체를 모두 철수한대요. 왜 안 나와 갑자기 편이? 모두 철수한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파리 평화 협정이거든요.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 방위 원칙, 그러니까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해결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단기적으로 철수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리고 파리 평화협정은 전면 철수, 즉 모두 철수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이랑 파리 평화협정은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미군이 단기적으로 철수한다는 닉슨 독트린, 전면 모두 철수한다는 파리 평화협정. 통킹만 사건 64년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 이후의 사건이죠. 틀렸고요. 통일을 위한 총선거 실시 합의한 게 제네바 협정이고요. 닉슨 독트린 영향으로 체결되었죠.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은 60년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나 이전이라 틀렸습니다. 정답 3번. 그래서 요 199번이 닉슨 독트린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베트남에서 단기적 철수 일정 발표했대. 이해하죠? 다음 우리의 외교 방식도 변할 때 대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필리핀에서 본인들의 부담, 군비를 축소하고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해라 라는 게 닉슨 독트린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단기 철수, 전면 철수 구분하세요. 닉슨 독트린 이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냉전이 완화되면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닉슨이.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경찰 예비대 창설 원인은 6.25 전쟁이고요. 배민공은 언제 쓸 때니? 일본이 항복하고 베트남에 세워진 게 배민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항복 일본에. 한일기본조약은 미일 한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죠. 미국은 한미일 상호 방위체제, 냉전체제에 대한,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한미일 상호 방위체제를 수립하고 싶었고요. 일본은 수출 시장이 필요했고,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죠. 셋의 각각의 배경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샌프란시스코 가족에 체결되는 건 6.25 전쟁 영향이 큽니다. 정답 3번. 200번. 밑줄 친 첫 만남 이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국은 긴장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키신저를 중국에 보냈대요. 저월라이와 그동안 베이징에서 두 정상회담을 조율하면서 마오쩌둥 어쩌고저쩌고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일정을 조절했대. 그러니까 미국이 마오쩌둥을 만난 사건이죠. 마오쩌둥은 돌연
닉슨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만나겠다 했대요. 그래서 닉슨을 마오쩌둥 서재로 안내했고 이 둘의 첫 만남이 됐대. 닉슨의 중국 방문이죠. 72년입니다. 한일 기본 조약은 65년. 그러니까 이 이후의 사건을 고르는 거니까 틀렸고요. 중일 공동성명이 72년이야. 이게 선후 관계를 이건 알아야 돼.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자 일본은 자기랑 같은 편이 미국이 중국이랑 좋은 대화를 나눴네. 우리도 중국이랑 수교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본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습니다. 그게 중일 공동성명이고요. 닉슨 중국 방문 이후인 거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배민공 45년이고요. 전면철수가 파리평화협정 73년이죠.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교 관련된 내용과 연도 꼭 알아둡시다. 오케이. 201번 중일 양국은 비정상적인 관계 종지부를 찍고요. 어쩌고저쩌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배상을 포기하는 거야. 이거 중일 공동성명입니다. 미중 양국은 서로 국교를 수립한다. 미중 수교죠. 79년이에요. 자, 20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은 한국의 외무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이 양국 적대 관계를 공식 청산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악수한 장면이래.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는 거죠. 한중 수교예요. 언제게요? 글씨 다시 써줄게. 1992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일이에요. 이후의 사건 미중 수교는 79년, 닉슨 옥슨 69년, 55년 체제가 93년에 무너졌죠. 정답 3번. 한일 기본조약 65년, 도이모의 정책은 86년에 처음 시작됩니다. 정답 3번. 자, 밑줄친 이 체제가 자 이제부터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이에요. 여기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just 연도. 오케이? 95%가 연도 문제가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각 사건의 내용 당연히 알아야 되고 연도를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죠? 자,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당으로 통합하여 등장한 이 체제 55년 체제죠? 그래요. 이 사이에 있었던 거. 금강산 개발 산업은 98년 김대중 정부 때고요. 선전 정제통군은 덩샤오핑 때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설치를 했고요. 정답 2번 아니야? 2번. 이건 2001년 50년. 오케이. 연도. 자, 일본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면서 승리했어요. 이제가 여러분 55년 체제 끝날 때 1993년에는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수립이 됐고요. 2009년에는 민주당 단독 선거 승리야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차이 알아야 돼요. 이거 2009년입니다. 오케이. 민주당이 승리한 건 일본에서 2009년.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수립한 건 93년. 구분해서 52년, 65년, 72년, 92년, 2000년, 2012년이요. 정답 5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친 발표가 있었던 해의 동아시아 상황을 옳은 것은 타이완에서 계엄령을 해제했죠. 1987년이요. 한중 수교는 92년, 중국이 이거 가입한 건 2001년, 93년. 도이모의 정책을 정리한 86년 이후죠. 정답이 4번이에요. 민주진보당이 집권한 건 2000년 이후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2006년 밑줄친 지금 이후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어제 민주진보당은 창당 20주년을 맞아서 타이베이시에서 기념 행사를 했대요. 천수이벤은 함께 참석했대. 현재 총통인데
그는 축사에서 민진당 20년 전과 같은 도덕과 용기를 바탕으로 부정부패 척결 등의 주요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대. 그가 총통으로 선출돼요. 천수이변이 총통으로 선출된 게 언제예요? 2000년이죠. 네. 그래서 그때 최초로 타이완에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뤘고요. 근데 지금 6년이 지났대. 그럼 2006년이죠. 2006년 이후의 사건을 골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건 김대중 정부 때예요. 1998년이고요. 한명빵 84년. 유사추가 이건 1960년대 초 대학진 운동이 전개된 시기예요. 오케이? 정답 4번입니다. 알겠죠? 1973년.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마오쩌둥이 뭐가 좋아요 라고 하고 있대요. 농촌행정기구와 합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인민공사는 농촌에서 농업을 집단화하고 토지를 국유화하였으며 채광 생산에 노동력을 동원했대요. 인민공사에 대한 내용도 알아둬야겠네요. 아시죠? 인민공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대학진 운동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진 운동 과정에서 조직됐죠. 정답 2번. 이건 북한이고 이거는 베트남이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8번. 가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학진 운동이 실패하고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이 가속화되었대. 마오쩌둥은 당시 계급 정세 및 당과 국가의 정치상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가를 전개했대. 이로 인해 마오쩌둥이 뭐를 전개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마오쩌둥이 주도한 건 두 개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대학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이야. 우선 근데 10년간 한 거는 문화대혁명밖에 없죠. 그리고 내란 당국과 인민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 손해를 보게 된 쓰라는 교훈을 남겼대. 그리고 대학진 운동이 실패하고 등장했다잖아. 여기서 이미 끝났죠. 문화대혁명이네요. 그쵸? 대학진 운동 실패로 마오쩌둥이 정권을 잃으니까 정권을 다시 잡고자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죠. 홍기병이 주도했고요. 이건 뭐 양분운동 배경은 계속 서양 세력한테 패배했던 게 배경이었고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직선제 개헌을 달성합니다. 55년 체제 성립 과정. 일본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결합을 했고요. 베트남 공화국 수립은 제네바 협정이죠. 자, 209번. 가나가 전개된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건 각각 가와 나가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가나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부터 잘 읽으세요, 여러분. 알겠죠? 대충 읽고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고르고 이러면 진짜 혼나요. 그런 건 진짜 안 돼.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대충 읽고 가나 사이에 들어갈 거 고르면 알아서 해. 그냥 각각 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개됐고 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개됐는데 가 사이에 들어갈 거 아니면 나 사이에 들어갈 것 중에 옳은 거 찾으면 돼요. 자, 류사오치래요. 이 인물은 마오쩌둥 주도하에 인민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했던 가는 대학진 운동이죠. 60년대 초까지. 그러나 마오쩌둥이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주장한 세력을 숙청하고자 주도한 건 문화대혁명. 그리고 홍위병 어쩌고네요. 자, 도이모의 정책 86년. 틀렸죠? 거품경제 붕괴된 거 93년. 안 들어가죠? 4.19 혁명 60년. 나에 안 들어가죠? 중일 공동성명 72년. 이 나 사이에 들어가죠. 66년, 76년 사이에. 정답 4번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 건 19년이에요. 그럼 나 사이에 안 들어가죠? 정답 4번이에요. 오케이? 자, 210번. 밑줄친 정책이 발표된 이후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배사공 수립 이후 10년 동안 토지 개혁과 농업 집단화 등을 시행했지만 경제는 더 악화됐대. 따라서 이번에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 대회는 당의 위신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데 공경에 처한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상품 경제, 시장 경제 체제 일부를 도입하고요. 주식의 쇄신이 베트남으로 도이머예요. 그래서 도이머의 정책은 베트남에서 시장 경제 체제 일부를 도입했고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자는 쇄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1986년에 시작을 했고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1976년에 수립됐어요. 약 10년 동안이니까 약 10년 후죠. 그럼 대략 1986년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도이모의 정책. 발표된 이후의 상을 고르는 거니까 한국에서 1차 경제 개발 계획은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62년에, 미중 수교는 79년, 이건 93년, 2000년. 정답 5번. 출신 기역 니은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 덩샤오핑 개혁개방정책 78년 이후고요. 베트남에서 쇄신이라는 의미의 정책, 도이머의 정책이죠. 86년 이후죠. 기역 니은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78년부터 86년 사이의 사건을 고르면 되네요. 5편유는 80년. 정답 1번이네. 이거 2000년이고요. 2001년, 93년, 73년. 정답 1번이죠. 어렵지 않죠? 212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쇄신, 베트남 6년에 시작했으니까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지명되었대요.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총리가 된 시점은 비자민당 연립정권에서 출범하게 된 시점이에요. 86년부터 93년 사이의 사건을 고르면 되고요. 58년부터 좋고요. 개성공단 사업은 그냥 2000년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중수교가 92년이니까 정답 3번이죠. 2000년이고요. 60년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13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우리 당이 분투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4개 분야의 현대화예요. 이거 어디서 느낌이 딱 오죠? 이거 교과서의 개념으로 등장해요. 그 다음에 밑에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농촌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인민공사를 해체했다. 언제요? 이거 개혁개방 정책 때요. 그러면 누가 주도한 거야? 개혁개방 정책은 덩샤오핑이 주도했죠. 그러니까 개혁개방 정책 여러 키워드가 있지만 여기서는 4개 분야 현대화 그리고 인민공사 해체, 이 2가지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혁개방 정책 일환으로 선전 등재 경제특구를 덩샤오핑이 설치했고요. 이건 박정희고요. 마오쩌둥이고요. 천수이벤이죠. 벤? 이거 발음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발음해? 벤? 한국말로는 발음이 안 되죠. 벤. 어려운데? 이 호소카와 아까 봤던 모리히로죠. 자, 밑줄치 10년 동안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경제특구는 마오쩌둥 사후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개방 정책 일환을 건립한 것이래요. 덩샤오핑은天安문 사건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경제특구인 선전 남부 도시를 시찰했대. 이게 뭐예요? 이게 남순강화예요. 오케이. 1992년 개혁개방 정책을 독려했죠. 1992년 이후 10년까지 흘러서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이론되었대. 그러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건이죠. 오케이. 62년, 84년, 8년부터 60년, 60초. 이게 91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건 91년 이후 쭉 가.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이요. 오케이? 도이모의 정책을 시작했다기 때문에 이거는 86년을 딱 짚는 선지이기 때문에 5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도이모의 정책을 전개하였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해당되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시작할 때는 딱 86년 그 시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안 됩니다. 정답 4번.
그러니까 4번도 장기 불황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딱 91년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죠. 근데 불황이 빠졌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4번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이제 215번부터는 지역사 문제입니다. 이 지역사 문제는 동아시아사는 꼭 한 문제씩 나와요. 6구 수능에. 그러니까 다 알아둡시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가끔 그 특정 단원의 지역에 대한 문제들이 있죠. 특히 뭐 7단원 그 은유통 그러니까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 했을 때 지역 찾는 것도 있었고요. 마카오. 아니면 뭐 우리 그 근대사 들어서 9단원이나 11단원에서 뭐 랴오똥 만들어 만주 타이완 이런 걸 물어보는 특정 개념을 가지고 찾는 지역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도 등장하고요. 아니면 그냥 대놓고 특정 지역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한 문제씩은 꼭 내요. 그러니까 내가 개념에 지역사 위치까지 쓰고 지역의 특징 다 정리해놨어. 진짜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써놨는지 알죠? 여러분? 늘 열심히 잘 만들고 있으니까 제발 열심히 외워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뭐 지역사는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나가. 그럴 거면 내 거 수업 듣지 마. 너 말넘 시민이?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영국과 조약에 따라 개방된 5개 항구 중에 가장 북쪽에 있었대요. 영국이 조개지로 선정했고요. 미국은 홍코우라고. 야, 홍코우 어디서 들어봤니? 윤봉길 이거 때 들었죠? 그게 상하이 홍코우 공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도 조개지가 있었고요. 미국과 영국은 공동 조개지를 만들었대. 이게 상하이죠. 상하이가 정말 유독 많이 나와. 근데 특히 6월 모의고사에 상하이가 많이 나와요. 육모는 물론 이제 어렵게 내지만 작년에도 육모가 어렵게 냈지만 조금 이제 기출 문제에서 많이 등장했던 소재를 많이 물어봐요. 특히 그래서 6월 지역사는 상하이로 많이 나와. 정답 1번이고요. 이거 시모노세키죠. 난징. 이거 한성. 지금의 서울이고요. 원목킴. 이거 우한이죠. 우한 한커우. 가 도시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선양을 지나 우리 사절단의 일행이 황제 생일 축하하기에 목적지인 가에 도착했대요. 이거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이거야. 강남의 쌀이 운하를 통해서 어디에 운송돼? 이게 베이징이에요. 이거 서민문화 때 개념으로 배웠어? 상업 발달할 때. 그러니까 상업 발달과 서민문화 할 때 강남 쌀은 대운하를 통해서 베이징에 도착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유명해? 경극이 베이징에서 특히 유행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다 베이징에 관한 이야기야. 그럼 첫 번째는 우리 사절단이 황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거는 연행사가 조선에서 출발한 연행사가 청나라 황제 생일 축하하기 위해 베이징, 청나라 수도가 베이징 연경이죠. 그래서 연경에 도착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 사절단이 누군지 몰랐더라도 강남의 쌀이 운하를 통해서 가에 도착했다. 그리고 경국이 유행했다. 이걸 통해서 베이징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건 연행사인 것까지 이제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조약이 체결된 곳이에요. 개항된 곳이 아니라 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텐진, 베이징 둘 중에 하나잖아. 2차 아편전쟁 결과로 조약이 체결된 것. 오케이? 개항된 건 10개죠? 그거 외우지 말라 그랬어. 자, 217번.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것은 청정부의 신정이 여전히 전쟁 군지를 유지하는 등 한계를 드러낸대요. 그런 상황에서 순원이 이끄는 중국 혁명 동맹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대. 청정부도 철도 국교화 조치에 항거하는 운동이 스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대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작년 10월에 후베이성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했고요. 각성이 호응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순원이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했는데 난징을 수도로 했어요. 그래서 가가 난징이에요. 이건 수저우. 그리고 장제스도 국민혁명 이후에 국민정부의 수도를 난징으로 삼았죠. 공항이 설치된 건 광저우. 정답 2번. 기억해두세요.
218번 밑줄친 이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일수호 통상 조약의 명시는 가나가 대신에 개항된 곳이래요. 미일수호 통상 조약 개항지 일단 네 곳, 그리고 내가 원래 개항하기로 한 곳이랑 실제 개항된 곳까지 다 알려줬어. 그 중에 하나죠. 그러면 네 개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만약 가나가와 대신에 개항된 곳을 알았으면 이거 그냥 요코하마로 바로 나와요. 몰라타 칩시다. 일본 최초 일간지 발행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의 발행지이죠. 그럼 여기서 끝났죠. 오케이. 이아쿠라 사절단이 출발한 건데 이건 뭐 관계 없어요. 교과서에. 그렇지만 이제 알아둡시다. 어쨌든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요코하마인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으로 처음 철도가 개통된 곳이죠. 도쿄 요코하마 철도. 광저우가 한글로 하면 광주인 거 아시죠? 베이징, 도쿄, 나가사키죠. (219번) 야, 이게 작년 수능인데 이거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린 이유가 이 도시에 대한 특징을 찾는 건데 지역사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의 조개라는 것만 보고 애들이 상하이를 찍어버렸어. 아니요, 이거는 페이크를 준 거야. 평가원이 보면 서양 상인을 감독하고 무역을 전담하는 상인 조합이 이 도시에서 활동했대. 이게 공행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게 공행이 위치했던 이 도시는 이게 광저우입니다. 광저우. 알겠죠? 그냥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에도 광저우에도 조개를 설정한 거야.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거 상하이로 보고 틀린 애들은. 정답 4번이에요. 이거 우리 교양망의 발달과 운유통할 때 이런 문제 똑같이 하나 나왔죠. 지도에서 위치 찾는 거, 도시 지역 찾는 거 이제 연습해두세요. 나는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개념에 그것도 줬어.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뭐라 하면 뭐야? 왜 뭐라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근데 내가 진짜 늘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건 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만 너무 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뭐라 한 적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이러는 것 같아. 늘 제 교재, 제 강의 사랑해주시고 잘 이용하고 있다고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한 번 있었어. 그거 뭔지 알아요? 분량이 너무 많대요. 분량이 너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만큼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죠. 어쨌든 내일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가 광저우고요. 얘가 다낭이에요. 베트남. 얘가 상하이고요. 인천, 요코하마. 오케이? 4번 위치까지 알아두기. 왜 안 넘어가? 캡처되고 난리도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넘어가지는 않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화이팅 합시다. 긴자 거리. 여기서 끝났죠. 그리고 대화재 발생. 긴자에서 대화재까지 발생했다. 그러니까 긴자에서 대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거리를 다시 이쁘게 조성했다. 국제 군사 재판이 열렸다. 도쿄죠, 도쿄. 미 화친 조약으로 계약한 거 시무다 하코다치죠. 베이징이고요. 상하이. 한성. 정답 5번. 한성이 서울이에요, 여러분.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됐는데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개항된 곳 세 곳이죠. 부산, 원산, 인천. 여기가 인천, 여기 부산, 여기가 원산. 오케이. 자, 인공섬 대지마가 건설된 건 나가사키. 1차 아편전쟁을 종결하는 조약이 체결된 곳은 난징이에요.
옳지 않은 거. 서울과 연결된 경인선이 개통된 게 인천이죠. 경인, 서울 경, 인천 할 때 인, 경인, 난징 맞고요. 여기 난징 맞고요. 밀 화친 조약으로 개항된 곳이 어디예요? 정답 4번이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인선 맞아요. 오케이, 미안해. 내가 정답 잘못 체크했어. 실무다 학고다 되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은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알겠죠? 자, 여러분 끝이 났어요. 200문제까지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추도 한 번 분석하면 안 되고요. 나는 최소한 지금 한 번 했잖아? 그럼 6모 전에, 9모 전에, 수능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더 해보는 걸, 총 4번, 1년에 4번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고생 많았고,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고요. 다음 강의는 일단 5월 말에 내가 무조건 EBS 분석서를 내줄 건데, 그때 이제 분석서 내면서 한번 EBS 찝어주는 강의를 할 거예요. 해설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조금 독특한데 이 포인트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강의를 작년처럼 한번 찍을 거예요. 그때 보고 이제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잠깐 수요조사 올렸는데 꽤 육모 피드백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그거는 한 5월쯤에 한번 내가 조사를 할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되면, 근데 비대면 학생들이 조금 많던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더 구상해보고, 다는 못 해주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시간 봐서 한정된 선착순으로 한정된 학생들을 먼저 받아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또 자세히 공지해드릴 테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안녕.